걸륭제가 매일 아침 회춘을 위해 마셨다는 이것. 세기의 미녀 양귀비도 중국 역사상 최고의 피부 미인이라는 서태후도 이것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첵스핀,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요리 재료이자 목숨을 걸고 구해야 했던 오늘의 주제, 제비즙입니다. 제비즙 수프는 중국 요리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요리인데요. 설마 진짜 제비즙? 맞습니다. 진짜 제비의 둥지로 만듭니다. 대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비가 아니라 금사연이라 불리는 바다제비가 만든 즙을 가리킵니다. 바다제비는 바닷가 절벽에 둥지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높고 위험한 곳을 선택한 이유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즙을 짓는 방식도 특별한데요. 지푸라기나 풀을 사용하는 보통 제비와 달리 식용이 가능한 해초, 생선뼈 등을 물어다 자신의 분비물과 섞어 즙을 짓습니다. 바다제비의 침으로 그친 즙은 희고 투명한 젤라틴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둥지를 옌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연회석, 연회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행사를 치를 때 제비즙, 옌워가 나와야 큰 행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래요. 제비즙은 2000년 전 명나라 때부터 먹어온 중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청나라 6대 황제, 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걸륭제는 매일 아침, 그것도 공복에 시원한 제비즙 수프를 마셨다 전해지는데요. 제비즙 덕분인지 88세를 살고 중국 역대 황제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70대의 나이에도 탱탱한 피부를 유지했다는 서태후는 젊음에 광적으로 집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서태후의 식사에는 보통 30가지의 음식이 올라가는데 그중 7가지가 제비즙이었다고 하니 이건 뭐 제비즙 정찬 수준이네요. 제비즙의 주 성분은 단백질과 다당류, 그리고 소량의 미세 원소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제비의 침! 바다제비의 침 속에는 시알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사람의 침이나 모유에도 포함된 성분이에요. 로열 젤리에도 들어있고요. 시알산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 탱탱한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가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알산이 그 어떤 식품보다 제비즙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무려 로얄 젤리의 2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제비즙 사랑을 실천해온 중국인들은 제비즙 주요 생산국을 여행할 때면 매장을 털어올 기세로 사온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제비즙이 들어간 이너 뷰티 제품, 제비즙 마스크팩이 출시됐을 때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제비즙은 3번까지 채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어진 제비즙은 순백색에 투명하고 털이나 이물질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즙을 빼앗긴 제비가 두 번째로 지은 즙, 마오옌입니다. 처음 만든 즙을 잃고 서둘러 즙을 짓다 보니 시간도 없고 해초와 침도 부족해서 털이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때문에 모연이라 불립니다. 두 번째 즙마저 빼앗긴 제비.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 3번째 즙을 짓습니다. 빨간색을 띠고 있어 혈연이라 불리는데요. 연달아 즙을 잃은 제비가 침이 말라서 피를 토해가며 지은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 제비의 침이 동굴 암벽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붉은색을 띠게 된 것이라고 해요. 혈연은 모조품이 너무 많아서 선호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누가 황제의 음식 아니랄까 봐 제비즙은 비쌉니다. 국가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100g에 하나로 약 20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수요가 많은 중국에선 킬로그램당 360만 원 선, 말레이시아는 352만 원, 태국에선 170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금값보다 비싸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비즙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제비즙은 채취하기도 어렵고 채취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다제비는 여름에 대륙에서 지내다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때문에 주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채취해요. 제비즙을 채취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절벽, 깊숙한 동굴 속 지하, 바위산 꼭대기. 직접 바위 암벽을 타고 진입해야 합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 현장.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엄두도 못 낼 곳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채취한 제비즙은 가공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가공 과정을 거쳐야 식재료로 쓰일 수 있거든요.
제비집 사이사이 엉겨있는 작은 쓰레기나 불순물을 일일이 하나하나 핀셋으로 제거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비집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귀하디 귀한 제비집, 그만큼 다양한 요리법이 있을 만도 하지만 예상과 달리 특별한 요리법이랄 게 없습니다. 바로 제비집 자체가 무미무취, 아무런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간 쫀득한 식감만 있을 뿐이에요. 제비집의 명성만 믿고 훌륭한 맛을 기대했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집의 진정한 가치는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재료와의 조화가 뛰어나다는 점. 어떤 소스와도 잘 어울려 모든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과일과 함께 주스로, 음료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망고 맛이 끌리네요. 바다제비의 서식 국가 중 하나인 태국에는 제비집 콘도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태국 남부 해안도시, 창문 없는 높은 건물들이 바로 제비집 콘도인데요. 제비들이 살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닷가에 빈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닷가 환경과 비슷하도록 습도 조절을 해주고 제비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녹음된 제비 소리도 들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제비들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건물 주인들의 짭짤한 수입을 위해서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비들은 콘도가 참 안락하구나 하고 열심히 집을 짓겠지만 언젠가는 집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제비집의 인기를 반영하듯 가짜 제비집으로 만든 요리를 파는 곳도 많습니다. 일명 펀스라 불리는 가짜 제비집, 실 모양의 당면으로 만든다고 해요. 작은 그릇에 담긴 당면을 2만 원이나 주고 사 먹었다는 당혹스러움. 집을 지어도 사라지는 경험에 비할 수 있을까요? H2O,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